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로 확정이 됐는데요. 당대표 후보 등록일은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다음 주 월화 이렇게 등록을 받는다고 하고요. 일단 정치권의 관심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쏠리고 있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당대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뭐 캠프를 꾸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출마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참패를 주도했는데 나오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라디오에 나와서 내 동생이라면 딱 불러다가 그만두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좀 성한용 선임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한 전 위원장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거 적절하다고 보세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적절하지 않죠. 네. 좀 특이합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책임을 지는 게 가장 기본인데 총선 참패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죠. 네. 그런데 그때 비상대책위원장 했던 사람이 내가 다시 대표하겠다. 뭐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 정치 원리가 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총선 참패 직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총선 패배 책임이 대통령하고 같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보느냐. 네. 아니다. 책임은 오롯이 저한테 있다. 본인이 지금 인정했었네요. 말은 그렇게 멋있게 했는데 속내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보네요. 뭐 총선 진 건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고 나한테 다시 기회가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런 판단 하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이제 임박할수록 당내 비토 정서 이게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친윤계를 중심으로도 이철규 의원이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어대한이라는 말은 당원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실패한 리더십은 안 된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당권 주자들 중심으로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려면 뭐하러 사퇴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나경원 의원은 원외 당대표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견제구를 날렸는데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야 이전부터 비판을 계속 해왔으니까 뭐 이번에도 총선을 망친 주범들이 당권을 노린다고 335 모여 저리 난리친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비토 정서 전당대회까지 쭉 더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 태도인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요? 그 전에 김기현 대표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선출될 때 직접 좀 나섰죠. 네, 그랬죠. 다른 주자들 다 정리시키고.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주저앉히고 안철수 의원도 좀 찍어 누르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를 만들었는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하고 이제 물러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직접 나설지 굉장히 좀 관심인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 그런데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말을 들을지. 근데 이게 그 영화 조폭 영화 이런 데 보면 중요한 일은 내가 직접 해야 돼 뭐 이런 조폭 두목인가요? 이런 대사가 비유컨대 네. 그런 대사가 있듯이 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않을까 뭐 이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이제 이철규 의원 비롯해서 이른바 친윤석열 이분들의 정체성은 친윤석열보다도 반한동훈인 거기에 가깝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떠들고 있고요. 전당대회 기간 내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또 개인 감정이 좀 있겠죠. 근데 비례대표 공천 둘러싸고 이철규 의원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크게 한판 붙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사감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내 의원들이 이런 이제 비토 정서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과는 좀 반대로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되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59%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압도적인 1등 주자인데 물론 여론조사 대상자 전체를 놓고 보면 1등 지지는 유승민 전 의원 29%로 가장 높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전당대회 룰이 당심 80%, 민심 20% 이렇게 반영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룰을 감안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승리 가능성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게 어대한 이런 용어인데 결과는 어대한이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가 다 그렇게 일치해요. 네. 또 최근에 이재명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효과요? 예. 뭐 이런 거죠. 뭐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었고 검사 네. 출신 법무부 장관, 뭐 이른바 뭐 범죄를 척결하는 뭐 정의로운 검사 이런 정체성을 어쨌든 좀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이후에 네. 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자 이제 이재명 끝났어. 뭐 이제 이런 분위기가 확 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2조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얘기했던 한동훈. 이 사람 그냥 대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그런 논리로 가는 거군요. 예, 그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참 이재명 대표로서 좀 기가 막히긴 할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아무튼 적대적 공생 양상을 띠는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재소환론 네. 논거 중에 이제 이재명 효과도 있다.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정치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어대한의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셨는데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조만간 곧 이제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은데 당장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직면하게 되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이걸 굉장히 궁금해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것과 연관되는 게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방송 주제를 한동훈 출마로 네. 잡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실 거기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된다면 지금 한 거의 3년 가까이 남아있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지 정면으로 맞설 수도 없는 것 같고 네. 또 업고 갈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인데 아무튼 본인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결심이 섰으니까 전당대회 출마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 때는 좀 애매했죠. 무슨 뭐 견제하는 척하고 싸우는 척하다가 또 폴더 인사 네. 하고 화해하고 양다리 걸치기.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차별화를 하든 아니면 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네. 호위무사로 나서든. 송기경 기자는 어느 쪽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충성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차별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여권 내부에서 이제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거죠. 네. 우리가 그 전에 예고했던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싸움, 고륙상쟁이 이제 어쩌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좀 약간 전례 같은 게 성공 사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대표가 아주 이명박 대통령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줬죠. 아, 그랬군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박근혜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그거 안 된다. 약속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그 행정수도 이전 변경안 수정안을 좌절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거라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망신을 크게 당했는데 이제 그 바람에 박근혜 대표가 어떤 이명박 대통령에 맞서는 일종의 야당 역할 네. 이렇게 하고 진짜 야당이 민주당은 뭐 존재감이 없어지고 그 힘으로 박근혜 대표가 그다음 대통령이 됐죠. 네. 그래서 성공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박근혜 대표는 어떤 뭐 원칙과 신뢰 정치인이라는 이제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또 뭐 인정 안 하실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나름 정치 구단이에요. 네. 아니 뭐 이렇게 네. 선거 승리를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끌었죠. 또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독재자의 딸이기도 하고 권력의 생리에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런 정치적인 자산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뭐라고 그럴까요? 반부패 범죄자를 확실히 때려잡는 검사 이런 네.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많이 훼손시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승부수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 척결의 이미지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조국도 때려잡고 이재명도 때려잡고 그런데 자기는 안 때려잡잖아요. 네. 또 김건희 여사는 그렇죠. 봐주고. 보호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정권이 거의 몰락 위기에 처한 거고 총선 참패를 한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가 돼서 뭐 특검법에 오히려 앞장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범죄를 네. 처단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되면 성공하는 거죠. 네. 김건희 여사를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감옥에 보내는 것 같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떤 검사. 뭐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그게 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자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대표가 됐을 때 해야 될 일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보다는 뭐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의 잘못이나 여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대권 가도에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정도로 될까? 좀 더 나가야죠. 더 나가야 되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잡아넣을 수 있는 사람. 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그 거죠. 정도까지 가야 믿어주지 않을까요? 특검을 그냥 받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그 정도 거군요.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네. 더 세게 나가야. 네.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거기까지는 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쉽지는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또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의 활로는 거기 있을 겁니다. 네. 그거 아니면 사실 대표로 나와봐야 뭐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제 다른 주자들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국민의힘 안에서 나름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초선 의원이 있죠. 김재섭 의원. 최근에 갑자기 등판론이 막 올라섰습니다. 뭐 물론 본인은 아직 고민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나오게 되면 흥행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과연 출마를 할지 좀 궁금하고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김재섭 의원이 어떤 바람을 좀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한 지점인데요. 네, 세대 교체죠. 뭐 이분이 1987년생이에요. 네. 이준석 대표가 1985년생입니다. 이준석 대표보다도 어리군요. 2살 더 젊죠. 네. 우리가 이제 어리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젊군요. 네, 젊은 분인데 이미 4년 전에 도봉갑에 출마했어요. 그때 33살 네. 낙선했고 이번에 37살. 에 당선이 됐죠. 그래서 정치에 비교적 일찍 입문을 했고요. 네. 좀 합리적인 개혁, 뭐 이런 합리적 보수. 네. 죄송합니다.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 네. 뭐 이런 이미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어떤 강점은 세대 교체. 그러니까 이준석 효과하고 마찬가지죠. 네. 근데 지금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 한동훈 돌풍이 너무 거세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해봐야 좀 약간 종속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본인도 아마 그런 지점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결심을 할지 네. 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적은 지지라도 한번 좀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본인의 선택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워낙 압도적이긴 하지만 뭐 지지율 아까 얘기한 그 여론조사의 지지율 순서를 좀 보면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59%였고 2위가 원희룡 전 장관 11%, 나경원 의원 10%, 안철수 의원 7%, 유승민 전 의원 6% 이렇게 나왔는데 안철수 의원은 어제 불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 나머지 뭐 원희룡 전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좀 출마할까요? 어떻게 될 거라고 고민 보세요? 중인 것 같아요. 일단 네. 안철수 의원은 철수하셨고요. 그분은 좀 철수가 전문이신 것 네, 같은데. 좀 철수를 좀 잘하시죠. 네. 그런데 이번엔 좀 빨리 철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이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지지도가 높은데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확실히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네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런 분들은 지금
여론조사의 수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다 그러면 좀 도전을 하지 않을까. 또 뭐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분들 중에서도 이제 일종의 지지층에 의한 단일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자 네. 뭐 이런 흐름이 잡히면 이제 이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부터 후보 등록할 때까지 또 후보 등록 이후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론조사 수치입니다. 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 어떤 여론을 보이느냐에 네. 따라서 이분들이 끝까지 완주를 하느냐 아니면 아예 중간에 포기하느냐 아니면 아예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느냐 네네.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냥 어대안이라고 하면 흥행에는 좀 약간 도움이 많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좀 이분들의 선택이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네요. 자, 그리고 친윤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출마를 준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두루 만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제 신문이나 언론에 나오는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은 손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당내 최대 계파라고 불렸던 친윤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후보군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왜 이렇게 친윤계에서는 후보가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처음부터 친윤계가 사실 뭐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그냥 뭐 대통령이니까 나도 친윤계다 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친윤계를 자처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네. 글쎄요, 정진석 이분 낙선하고 지금 비서실장 됐죠. 네. 또 뭐 권성동 이분은 뭐 그 내부 총질 문자 폭로하는 바람에 굉장히 조용히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해졌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철규 의원 이분은 이제 총선 때 공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한동훈 위원장하고 네. 역살잡이까지 갔던 네. 또 뭐 윤한홍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있고요. 별로 없어요. 또 이제 이른바 초선 의원들 중에 좀 몇 분이 있었는데 이용 전 의원 낙선했고요. 네. 또 의원은 아니었지만 장해찬 전 최고위원 이분도 네. 낙선했죠. 네. 그래서 초선들 중에 한 50명 정도 우리가 진짜 친윤계다 이러고 왔다 갔다 했던 분들 지금 조용합니다. 지금 정치가 이렇게 좀 약간 비정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친윤계라는 게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그때 그냥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공천 받아보려고 했던 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에서 결집력을 보이긴 좀 어려운 거죠. 어차피 기반 자체가 그렇게 탄탄하진 않았다 이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없었던 거 같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친윤계 후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친윤계가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정서는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후보를 측면에서 지원할 가능성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 대표는 안 되더라도 최고위원이라도 우리 사람을 심자 뭐 이런 움직임까지 보인다고 하는데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닌 다른 대표가 측면 지원을 받는다면 그 대표는 누가 될까요? 후보는? 지금으로서 나경원 의원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예, 가장 네. 유력하죠. 이제 그것도 여론조사 수치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여론조사 수치에서 만약에 원희룡 전 의원이 더 나온다 그러면 글이 쏠릴 수 있고요. 네. 또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윤상현 의원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또 글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상대적으로 누가 될 것 같냐 이쪽으로 당심이 기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두고 보도록 하고 지금 이제 친윤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계속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다 할 구심점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친윤계가 계속 뭔가 하나의 계파 이런 걸로 이제 모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친윤계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없죠, 뭐. 미래가 없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힘이 빠졌는데 네. 앞으로 힘이 더 빠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뭐 아무도 친윤계가 없을 겁니다. 이거 의원님 그 전에 친윤계 아니셨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막 이럴 가능성이 높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에선 좀 더 허망한 거예요. 그 친 땡땡. 이게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요. 네. 몰락하면 등 돌리는 게 또 정치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윤계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비정한 정치의 세계를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